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저희 농산업 교육과 안에 그 소비자를 저희들이 패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400가구 정도를 저희가 매일 가계부 조사를 해요. 가계부에다 기장을 해서 음식물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런 조사들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소비 트렌드 발표회라고 저희 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하는데 저희 청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품목별로 좀 현장으로 좀 찾아가는 트렌드 발표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소비 트렌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년 전인가 제 기억에 여기에서 한번 저희가 찾아가는 소비 트렌드 토론을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충청도 농업처럼 이야기가 돼서 오늘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 통해서 영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도 또 많이 와주셨어요. 저희가 다녀보면 이렇게 열심히 잘 모이는 지역들이 꼭 있는데 여기 포도연구소가 특히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서 할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계단까지 빽빽하게 의자를 다 놓고 앉았었는데 끝까지 또 한 분도 안 가시고 끝날 때까지 다 계시고 저희 엄청 기분도 좋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먼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제공을 할 거니까요. 혹시 오늘 빠뜨린 게 있으시면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비 유통 트렌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락시장의 중앙청가의 고길석 이사님, 우리나라에서 가락시장의 중앙청가 하면 과일로는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정도로 큰 회사죠. 거기에서 이제 포도랑 감귤을 주로 청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오랜 기간 또 경매를 많이 주관하셨던 분이라 고 이사님이 제값받는 포도를 출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서 어떻게 상품화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출하를 하는 게 같은 포도를 내더라도 좀 더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값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헐값에 팔지 않고 제값에 제시세에 맞게 파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포도 대대연구소의 권인석 팀장님께서 이제 재배랑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 토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고길석 이사님은 서울중앙청가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서울청가에서 저희가 최용선 부장이라는 분이 이제 토론을 이따가 와요. 그리고 이제 서부청가에 있는 그 정우희 부장 본부장 이분도 원래는 서울청가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나셔서 이제 재취업하신 경우에 이분도 이제 포도는 워낙 오래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다른 시장에서 포도를 주로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농업인신문사에 계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포도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들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테니까요. 그때 토론 시간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좀 더 그 대화 형식으로 토론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보통 저희가 토론을 하면 토론자가 한마디 뱉고 청중들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많은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토론자들 토론 짧게 하시고 청중들이 궁금한 거, 여러분 거 궁금한 거 많잖아요. 포도에 비닐 뚜껑을 씌워야 되는지, 스티커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더 토론이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토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먼저 발표드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포도 가구별 평균 구매 금액을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이게 품종별로 이렇게 섞어놓기는 했는데 포도가 소비 금액이 쭉 감소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의 포도 구매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입 금액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청포도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샤인머스커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의 구입 금액을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샤인머스커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줄 수 있는 시사점이라는 게 같은 면적을 재배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경우에 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농가가 소득을 어떻게 유지할까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여기는 고품질화 쪽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최근에 트렌드와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뱃속에 채울 과일은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채울 과일을 오히려 소비자들이 요즘엔 덜 먹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채우는 양은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 뱃속에다가 10,000원짜리 포도를 채울지 20,000원짜리 포도를 채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도를 이제 구입처별로 어디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때 이 파란 부분이 2010년도에 구매처고요. 요 주황색이 2019년도에 구매처인데 여기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재래시장 있잖아요. 채소가게, 과일 가게 이런 데 구매가 많이 줄고 있고요. 슈퍼마켓 구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마트, 롯데마트도 뭐 엄청 클 것 같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고 있어요. 오히려 좀 많이 뜨고 있는 게 동네 그 개평 슈퍼마켓들 있잖아요. 롯데 슈퍼나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슈퍼마켓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진하고 있고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농가 직거래, 그다음에 인터넷 구매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농가 직거래 같은 경우도 포도농사 지면서 내가 재배에다가 신경을 다 안 쓰고 판매하는데도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금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많고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뭐 그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방법 카탈로그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판매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부분 내지는 온라인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보는 것도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입처가 수입 포도를 놓고 봐도요 거의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소비자들한테 포도 구입량이 변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구입량입니다. 아까는 제가 구입금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이번에 이제 구입량을 가지고 여쭤보면 2년보다 구입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소비자가 구입량을 늘렸다라고 하는 소비자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입량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요, 사실은 뭐 비싸다, 뭐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먹을 과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포도 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도의 경쟁자가 포도가 아니라 포도하고 경쟁하는 감귤, 포도하고 경쟁하는 참다래, 뭐 이런 것들 과정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포도 안 먹어도 다른 먹을 과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포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구입량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면요, 대부분 맛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샤인머스컷이라든가 뭐 최근에 그 거봉 같은 경우도 이제 무획과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당도 좋고 뭐 이런 소비의 편의성도 받쳐주고 또 당도도 받쳐주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소비의 구매량을 늘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 우리가 소비자들이 포도를 구입하는 송이수를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포도를 구입하는 구입 가격을 한번 보면 평균적으로 송이를 보면요, 송이 단위로 구입하는 경우는 한 2.9송이, 그러니까 3송이 정도 사고요. 그 다음에 2kg 박스로 사는 경우에는 한 1.2박스, 그 다음 5kg 박스는 1.2박스, 플라스틱 박스로 사는 것도 한 박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구입하는 가격대를 보면 평균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이 5kg 박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2kg 박스, 4kg 박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이요. 5kg 박스는 평균적인 구입 가격이 2만원대인데 2kg짜리가 16,000원대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5kg 박스하고 2kg 박스 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캔베렐리를 2kg에다 아직 출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박스가 점점 소포장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킬로그램당 단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제 야 소포장이 돈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게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농가 입장에서 소포장을 했을 때 포장비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잘 따져보셔서 소포장 쪽으로는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할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포장 쪽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면 2kg 박스하고 플라스틱 팩으로 판매하는 거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가격 수준이라고 하고요. 구입되는 가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싸게 샀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뭐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소비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고 판매하는 사람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격차가 벌어지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보다 포도를 좀 더 많이 팔려면 가격 수준이 좀 내려가는 게 좀 더 많이 파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품질만 좀 얼마인지 돈을 내놓겠다고 하는 소비자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받쳐준다면 살 용의가 있다고 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물건만 좋으면 가격 안 따지고 사겠다고 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선호하는 포도들도요, 과거에는 좀 새콤달콤한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여튼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무조건 단맛만 나는 거 좋아합니다. 무조건 단맛만 나는 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포도에 이제 갱신 주기가 와서 내가 새로운 품종을 한번 도입을 한다면, 이 포도 품종을 어떤 품종을 도입할까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포도는 까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사실은 샤인마스커지 청포도라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가 한번 미국에서 청포도 잔뜩 수입해하고 갔다가 국내에서 제대로 못 팔아보니까 막 저가로 막 밀어내면서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청포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러면서 우리가 샤인마스커 시장이 생겼잖아요. 여전히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포도는 까매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 그때 아마 요거는 저희가 2020년도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를 아마 저희들이 훑어본다면 아마도 까만 포도를 좋아한다고 하는 소비자가 비중이 지금 76% 정도 되지만 그 이전에는 더 까만 포도를 좋아한다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 이게 즉 다시 말하자면 빨간 포도나 그러니까 적포도나 청포도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흑색 포도, 까만 포도를 좋아하지만 청포도나 적포도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새롭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충북에서 개발된 자랑 같은 거라든가 또 우리 청에서 개발한 홈즈 시릴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색깔 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아마 없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루비로망이라고 하는 품종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적포도 계열이거든요. 이게 지금 샤인마스크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 일본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 급상승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도 아마 앞으로는 청포도나 적포도 쪽의 시장들도 앞으로는 좀 계속 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중에 여기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캔베렐이나 거봉이나 샤인마스카트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샤인마스카트이 많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당도도 조금 맛있지만 무핵과라는 거, 무핵과 기술, 그러니까 씨앗 없게 만드는 기술, 그 기술하고 사실은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이 소비자들의 소비를 폭발적으로 끌어일으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자들이 포도 먹으면 껍질 뱉어내고 쓰레기 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캔베렐리 껍질 뱉어내고서 2시간만 지나면 초파리 끼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싫어합니다. 뭐 쓰레기 나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껍질째 먹는 것이 대부분 대세다. 그러니까 껍질째 먹는데 씨앗을 뱉을 때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껍질째 씨앗째 먹는 포도. 이런 포도들이 최근에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알 크기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소장님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는 걸 들었는데 샤인마스컷을 알을 더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사실은 알을 크게 하는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여쭤보면 샤인마스커도 사실은 알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 크기를 선호하는 알 크기를 물어봐도 캔베렐리 크기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크기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농가분들이 좀 고려를 해서 그 부분도 좀 재배할 때 좀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맛이고요.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들을 보면 캔베렐리, 거봉, 샤인마스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하면 이제 샤인마스컷을 소비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이 샤인마스컷 시장은 당분간 계속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샤인머스컷이 샤인머스컷답지 않은 샤인머스컷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야 이거 샤인머스컷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맹탕인 이런 샤인머스컷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무리하게 너무 알 키우고 무리하게 숫기를 빨리 땡기려고 자꾸 이제 지혜 처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생장조절 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알은 엄청나게 컸는데 맛은 하나도 안 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내가 샤인머스컷을 농사져서 내가 돈을 벌지 못 벌지 문제가 아니라 샤인머스컷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떨구는 행위는 가급적 농가분들이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샤인머스컷 소비를 계속 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샤인머스컷 농사를 짓다 보면 거봉도 비슷한데 이제 대부분 2kg에 담잖아요, 그죠? 2kg에 담을 때 500g짜리 4송이를 해서 담을지 700g짜리 3송이를 해서 담을지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700g으로 키워내려면 그만큼 힘도 많이 들죠. 뭐 어떤 경우는 막 1kg까지 키워내는 농가들도 있던데 그렇게 키워내려면 힘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힘이 붙이게끔 농사를 짓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농가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소비자한테 조사를 해봐도 고민이 많아요. 또 이게 고민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샤인머스컷 같은 거는 거봉포도에 500g도 좋다고 하는 소비자가 700g하고 비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0g이라는 걸로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인머스컷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먹으려고 사는 샤인머스컷보다는 선물을 하려고 하는 샤인머스컷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면 선물용 수요를 앞으로 더 끌어올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샤인머스켓 소비를 일상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과연 뭐를 구하겠냐는 거예요. 모양 좋은 거를 구할까? 맛 좋은 걸 구할까? 결국엔 가격 비싼 걸 구할까?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원할까? 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농가가 무리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하는 비용을 올리는 것보다 농가들도 좀 손쉽게 농사 짓고 소비자들도 좀 더 손쉽게 가볍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맛 중심으로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면 500g 단위로 앞으로 이제 가는 것도 일상 선물용 시장에는 일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샤인머스켓 시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별 농가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전국의 포도 연구회라든가 우리 충청북도 포도 연구회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전략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이제 국산 캔베렐리하고 이제 거봉 포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5점으로 물어봤거든요. 매우 만족하면 1점이고요.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5점이에요. 그러니까 2.5점이면 보통이라는 이야기죠. 2.5점보다 낮으면 만족도가 높은 거고 2.5점보다 높으면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5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격, 그 다음에 먹기 편리함, 캔베렐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저장성,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예요. 그리고 거봉포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저장성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봉포도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맛 좋고 뭐 한 건 알지만 가격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손쉽게 사다 먹는 포도가 대부분 캠베렐리 포도고요. 나머지 거봉포도나 샤인머스켓 종류를 좀 단가가 좀 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보다는 남사주는 포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에 대한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어떻게 좀 더 리즈너블한 가격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구입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 수준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수준. 이건 아마도 도매시장에 내는 것보다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때 농가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가격 수준일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진열해 놓으면 내가 가격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 내가 가격을 붙일 때 포도기를 3송이 담아서 가격을 붙일지 2송이를 담아서 가격을 붙일지 한 송이 단위로 판매해서 가격을 붙일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소비자들은 캠벨을 하면 8,000원 이면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봉 하면 8,7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비싸지도 싸지도 않네 뭐 이런 수준. 그 다음에 샤인머스카 뭐 스윗포도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포도를 예를 들자면요, 샤인머스카 3송이 담아서 10,000원에 팔 수 없죠. 그죠? 3송이 담으면 최소한 아무리 싸도 20,000원대 중반 후반대 갈 거란 말이에요. 좀 비싸면 3, 4만원대까지도 갈 거고. 그러면 이거는 웬만하게 선물로 살 거 아니면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집에서 오늘 샤인머스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10,000원대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럼 한 송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송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한 송이 10,000원짜리 붙여서 판매하는 게 훨씬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실 때 소비자들이 손쉽게 내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매점 가면 채소 팔 때 980원, 1180원, 1280원, 1680원 이렇게 붙이죠. 솔직히 2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1200원 안 붙이고 1300원 안 붙이겠습니까? 그죠? 1180원하고 1200원하고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대가 전혀 다르거든요. 심리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붙여서 판매를 할 때도 소비자가 좀 더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포장 단위나 판매량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윗포도에 대해서 보면 스윗포도에 대한 저항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소비자들. 이거 국산이에요 라는 거 별로 안 먹힌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스윗포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윗포도 하면 뭐 국산포도가 주로 없을 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스윗포도가 최근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당이 강한 거라고 보면 되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에 근접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스윗포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산 포도니까 얼마든지 비싸도 소비자가 살까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를 신선 포도를 사는 거하고 이제 가공 포도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가공품 구입 비중이 한 12% 정도 되고요. 가공품은 대부분 주스류 쪽으로 주로 구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최근에 이제 와인들 우리가 이제 포도 하시는 분들이 와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2년 사이에 와인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60% 소비자가 와인을 구매해보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와인이 사실은 이게 술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와인도 이미 상당 부분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만들 때 주로 많이 따지는 부분은 와인은 역시 맛을 많이 따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드 와인 할 거냐 화이트 와인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맛 안에서 단맛이 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한 맛이라 해서 약간 이렇게 매운맛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할 것이냐의 차이들이 소비자들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포도의 생산 면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사실은 계속 줄고 있어요. 뭐 우리 포도 수입도 상당히 저하되고 다양한 포도 상품들이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면적도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생산량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소비자들이 어차피 소비량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도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면적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면적을 줄일 때 어떤 고품질 포도를 도입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 포도가 예를 들자면 샤인마스커일 것이냐 아니면 샤인마스커 아닌 제2, 제3의 뭐 적포도나 뭐 청포도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중국 포도나래 연구소에서 개발한 자랑이라든가 이런 품종들 저희들도 시장 테스트를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에서 개발한 홍주 시들리스라든가 뭐 스텔라라든가 뭐 이런 품종들 그다음에 뭐 강원도에서 개발한 한아름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신규 품종들이 저희들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품종을 좀 다변화시켜서 고품질화 시켜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락시아의 포도는 일정 주기를 두고 들락날락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반입량 같은 경우는 8, 9, 10월에 뭐 거의 최고 피크를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11, 12, 11월, 1월 뭐 이렇게 겨울철에 포도 반입량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샤인마스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의 품종별로 저희가 이제 변화를 한번 봤어요. 이거는 이제 가락시아 이제 서울청가의 1996년도 데이터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청가가 96년도에 캠베럴리가 86% 정도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봉이 11%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MB가 이제 1.몇 %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캠베럴리 비중이 많이 줄고요. 거봉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MBA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MBA가 좀 늘어났다 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MBA 비중이 일정 부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샤인마스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까지 데이터를 넣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샤인마스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2015년 정도부터 비치기 시작했으니까 불과 이제 한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거의 뭐 급상승, 수직 상승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요. 이거를 2014년을 100이라고 놓고 봤거든요. 2014년을 100을 놓고 보고 2020년이 지금 한 240 정도 가니까 한 240% 정도 늘었다고, 2.4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요. 이렇게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는데 거래 단가를 보면요. 이제 올라가다가 저 주춤하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뭐냐? 지금 이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의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도농가들도 야 샤인머스켓 이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샤인 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현상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샤인이 계속 이렇게 클 거냐라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남들이 샤인 심으면 나도 샤인 심고 남들이 캠베럴리 심으면 캠베럴리 심는 게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은 적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큰 위험 부담을 적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좀 재배 기술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나만의 특화된 품종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4, 5월에 주력이 했잖아요. 그죠? 델라웨어는 주로 이제 우리 저기 대전 유성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6월에 이제 거봉이 출하가 되고 거봉도 점점 이제 출하 시기가 땡겨지다 보니까 사실은 델라웨어가 점점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델라웨어는 거의 저 대전 지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델라웨어도 요즘에는 알이 작은 델라보다는 좀 킹델라라 그러죠. 알이 좀 굵은 델라들. 이쪽으로 좀 약간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아마 우리 고길석 이사님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거봉은 6, 7월에 이제 캠베럴리하고 델라웨어를 좀 많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달까지는 최근에 저장도 일정 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저 충청부터 농업기술을 개발한 충남포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열과가 적고 저장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BA는 9월, 10월 출하 비중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 1월에서 1월까지 저장 물량은 좀 급감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기에 저장을 많이 했던 물량보다 이제 이 시기에 나오는 새로운 품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상위 10개 품종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서울청과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96년, 97년, 98년 이게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봤더니만 캔버렐리가 68.61%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캔버렐리가 지금 61.14%까지 줄었고요. 거봉이 10.43%였는데 지금 21%까지 올라와 있고요. 샤인머스컷이 이 시기에는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1.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샤인머스컷이 엄청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은 비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분간은 좀 더 늘어날 여지는 있겠지만 최소한 품질을 갖춰서 늘어나야지. 내가 샤인머스켓 농사 줄 준비도 안 됐는데 옆에 농가가 샤인머스켓 농사여서 키로당 뭐 10,000원 받았다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뭐 샤인머스켓 심자 이러면 이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품종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A는 3kg 포장에 주로 요새는 대세를 이루는 추세이고요. 캔베렐리도 3kg 포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요. 거봉은 대부분 2kg 포장이 주력을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한 송이짜리 포장들도 꽤 이렇게 시장에 비쳐요. 보면 이렇게 그 로컬 푸드 매장 같은 데 가면 특히 한 송이짜리 포도들도 많이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델라웨는 2kg 포장에서 1kg 포장이 주로 증가를 하는 추세고요. 큰 송이보다는 중간 크기 송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0g짜리 세 송이 담을 거냐, 500g짜리 네 송이 담을 거냐. 당연히 과거에는 700g짜리 세 송이를 담아야 돈이 됐는데 요즘에는 500g짜리 4개 담아도 돈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뭐 이게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g짜리 송이가 딸리는 경우에는 700g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나오는 현상까지도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700이 최고고 500은 다음이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라웨어를 이제 우리가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알 송이 크기, 열과 유무, 색택, 송이 모양, 당도 이런 순서로 주로 평가를 하고요. 알 크기는 7 내지 10mm 정도 크기를 주면,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일반적인 알 크기가 통상적인 과거에 우리가 사 먹던 델라보다는 알이 점점 이렇게 굵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색깔은 짙은 자홍색을 좀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송이 모양은 단타 원형. 어깨포도 싫어한다는 건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캔베렐리 같은 경우는 색깔을 아주 중시하죠. 과거에는 이제 빈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색깔은 뭐 검은색이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선별 상태는 어쨌든 물건 만드는 거 다음에 선별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농사는 못 져도 선별만 잘하면 2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사는 잘 졌는데 선별을 못하면 2등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별을 잘할 필요가 있고요. 이 선별이 대부분 보면 농가들이 요즘에는 선별을 일부러 거짓말 치려고 속박에 박아놓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대충 농사를 지면 선별이 좀 속박이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할 때 크기나 모양별로 좀 균일하게 담아내는 게, 특히나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도매시 시장에 특히 포도를 내는 경우에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통인들, 중간 유통인들, 이 포도를 사서 소매점 같은 데 되팔아야 하는 중도매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률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별이 제대로 안 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가격을 낮게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주일 전에 했던 포도하고 일주일 뒤에 내는 포도의 품위가 똑같은 특이라고 했는데 품위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 이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소비자들하고 거래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일성이라는 거는 같은 날 냈을 때 물건을 똑같은 거를 담아서 내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날짜 내는데 날짜별로 품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요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BA 같은 경우에는 캔베렐리 포도하고 이제 소비 대체 관계가 강하죠. 캔베렐리가 공급이 좀 많으면
NBA까지 같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캠벨리가 비싸지면 NBA 쪽으로 좀 수요가 좀 옮겨가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서 대체 관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평가하는 기준은 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NBA냐 캠벨리냐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흔하죠. 일반 소비자들은. 그래서 품질 평가 기준도 일반적으로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이 크기가 과거에는 5kg 상자 담으면 8개에서 9개 송이 담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0송이 정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송이 크기가 점점 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봉포도 바로 거봉포도인데요. 거봉은 이제 색깔하고 모양하고 경도 식감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제 당도는 높고 씨앗도 없고 알 크고 식감 좋은 거. 뭐 사실은 이렇게 농사 짓기 쉽지 않죠, 그죠? 당도 좋으면서 씨는 없고 알은 크고 또 식감도 좋은 거. 알 키우다 보면 식감이 또 약해지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갖추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소비지에서는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 근접할수록 시세가 높아진다. 가격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색깔은 검은색 선호하죠. 그래서 이게 검은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에서 개발한 흑보석이라는 것을 저쪽 김천 쪽에 많이 심었었는데 이게 5월에도 나오고 추석 시기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5월에 나오는 거 이게 그 흑보석 같은 경우는 과육이 약간 물러요. 과육이 약간 무른 경향이 있는 색깔은 아주 까맣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그 흑보석이 시장에 나가면 별로 평가를 못 받아요. 5월에는 뭐 선물용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9월 정도에 추석 시즌에 가고 흑보석을 내면 과육은 조금 물러도 워낙 색깔이 까맣게 예뻐가지고 시장에서 엄청 시세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흑보석이 대부분 추석 시즌으로 바뀌었고 그 추석 시즌으로 바뀌는 흑보석은 대부분 제가 중앙청가하고 작전을 좀 짜가지고 많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봉포도도 색깔을 중시하는 거는 사실은 선물용으로는 색깔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명절 시즌이나 선물용 시즌으로 많이 팔고 나머지 같은 것들 좀 맛중심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색깔은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시기에 어디를 공략해서 팔 것이냐에 따라서도 내가 선택하는 품종, 내가 선택하는 재배 방법, 잡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크기가 직경한 25에서 30cm 정도로, 30mm 정도로 큰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하고 분위 있는 걸 좀 좋아한다. 소위 크기는 700g 내로 소나운 경향은 최근에는 크게 변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이렇게 이런 소비하고 유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저 또한 유통은 여기 계시는 유통 전문가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